60%의 한국인들은 65세 이후 다리에서부터 노화가 시작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이 3년 안에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의 두 다리로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두려운 점은 노화가 너무 빨리 온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전히 스스로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은 매일 들어가는 욕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물만 흘려보내면 충분히 깨끗하고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잘못된 샤워 습관이 여러분의 걸음을 조금씩 느리게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 의사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식단, 운동, 영양제에 대한 조언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거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샤워할 때 단 한 부위만 제대로 씻어도 여러분은 100세까지 스스로 걸을 수 있으며 요양원이나 지팡이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위를 항상 잊고 지내지만 사실 이곳이야말로 여러분의 균형 감각, 보행 능력, 그리고 몸을 지탱하는 힘을 좌우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이것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조금 더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다리와 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 진짜 샤워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닙니다. 샤워할 때 이 부위를 제대로 씻는 사람과 그냥 넘어가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병상에 누워 지내느냐 아니면 100세까지 자신의 두 다리로 걷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경계입니다. 제가 말하는 부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만 닿으면 깨끗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단순해 보이는 곳이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며 근육이 굳어가고 결국 요양원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대한노인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5명은 다리 혈류량이 30% 이상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중 80%가 샤워할 때 다리에 물만 대충 흘려보낸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깨끗이 씻는다는 것을 어깨, 팔, 가슴, 얼굴만 닦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다리, 발, 종아리는 비누를 한번 문지르고 물로 대충 헹구고 끝내버립니다. 그 결과 노폐물이 혈관에 쌓이고 근육은 점점 굳어가며 노화는 조용히 다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아직도 한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올해 72세였고 매일 아침 샤워를 하고 하루에 2번씩 걷기 운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말초 혈류장애와 근육 위축이 있었고 하체의 혈액순환이 거의 막힌 상태였습니다. 제가 평소 샤워 습관을 물어보니 환자분은 웃으면서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다리는 그냥 물로 헹구기만 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겉은 깨끗했지만 혈관 안쪽은 점점 더 더러워지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피부를 씻는 것이 아니라 혈액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바르게 씻는 것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어떤 부위를 꼼꼼히 씻느냐에 따라 그 부위의 건강이 유지됩니다. 혈액은 돌보지 않은 곳으로는 잘 흐르지 않습니다. 만약 그곳이 다리라면 보행 능력이 가장 먼저 약해지고
이후에는 허리, 무릎, 심장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샤워할 때 이 부위만 제대로 씻어도 여러분은 10살 더 젊어지고 100세까지 스스로 걸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위는 바로 발과 종아리, 즉 신체의 제2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펌프라면 다리는 그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펌프가 막히면 심장이 아무리 강하게 뛰어도 혈액은 제대로 순환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물을 묻히는 것과 제대로 씻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발가락 사이, 발바닥 아치, 종아리 깊은 근육은 피지, 각질,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곳입니다. 이 축적이 혈류를 방해하고 신경을 압박합니다. 그 결과 발이 차갑고 저리고 자주 쥐가 나며 오래 지속되면 치매나 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화가 얼굴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5년 넘게 진료해온 의사로서 제가 깨달은 것은 실제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먼저 늙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점점 차가워지고 무거워지며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면 혈관, 뇌, 심장 역시 함께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다리는 온몸의 쇠약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이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노인학 분야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는 순간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바로 혈액을 하체에서 심장으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며 정맥의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아리와 발 주변의 혈관은 전체 순환계에서 가장 가늘고 막히기 쉬운 혈관입니다. 혈류량이 줄어들면 근육은 굳어지고 근육이 굳어질수록 혈관을 압박하여 위험한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문제는 이 악순환이 매일 조용히 바로 샤워하는 순간에도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상반신만 깨끗이 씻고 다리는 물로 대충 흘려보내는 습관은 단순한 편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혈류를 막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우리 몸은 땀과 소변뿐 아니라 피부의 모세혈관과 림프계를 통해서도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다리를 제대로 자극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여 림프가 막히고 다리가 붓게 되며 순환이 점점 느려집니다. 다리가 붓는 것은 바로 혈관이 보내는 구조 요청 신호입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사람의 68%가 하체 순환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심각한 질환이 없는데도 다리가 무겁고 자주 저리거나 피로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습관으로 인한 순환 장애입니다. 혈압이나 혈당과 같은 지표로는 바로 드러나지 않지만 잘못된 습관이 매일 쌓이면서 혈관을 막고 근육을 점차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 정 씨가 제 진료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매일 샤워를 하고 스스로 청결함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 피부를 확인해보니 발목 부위가 조금 푸르고 종아리 모세혈관이 거미줄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샤워 시 다리를 어떻게 씻는지 물으니 그는 비누를 바르는 것이 귀찮아 물로만 흘려보낸다고 답했습니다. 매일 샤워하니 그렇게 해도 충분히 깨끗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그의 혈류 속도는 정상인의 약 60% 수준이었고 림프 순환 지수도 낮아 체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샤워할 때
발바닥과 종아리를 손으로 마사지하며 혈액과 림프 순환을 자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주 후 재검 때 그는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고 계단을 내려갈 때 굳은 느낌이 사라졌으며 밤에도 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단 한 가지 작은 변화가 그의 다리 혈류를 되살린 것입니다. 사실 샤워는 단순한 위생 습관이 아니라 매일 하는 순환 운동입니다. 흐르는 물, 손으로 문지르는 마찰, 온도 변화 모두 혈관과 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체내 혈류를 활성화합니다. 여러분의 하루 혈액순환질은 다리를, 특히 종아리 안쪽과 발바닥을 얼마나 꼼꼼히 씻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대충 물만 흘려보낸다면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직접 본 뚜렷한 변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80세 여성 환자분으로 수년간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거의 걷지 못했으며 물리치료도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 아침 샤워 시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마사지하며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보조 도구 없이도 시장에 걸어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관이 뚫리자 근육도 점차 회복하고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위를 자주 깨끗이 씻느냐에 따라 그 부위의 젊음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피부가 규칙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혈류가 활발해집니다. 혈액이 원활히 흐르면 세포가 영양을 공급받고 다시 살아납니다. 세포가 살아나면 근육이 힘을 얻고 근육이 힘을 가지면 내장기관도 젊어집니다. 다시 말해, 샤워는 단순한 위생 습관이 아니라 매일 하는 항노화 습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부위를 쉽게 대충 씻어 넘길까요? 주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편의와 주관적 착각 때문입니다. 물만 닿으면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기름기, 피지, 노폐물은 물만으로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찌꺼기가 점차 모세혈관을 막게 됩니다. 둘째는 위험 회피 본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까봐 다리를 굽혀 씻는 것을 꺼리고 그로 인해 순환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통해 전하고 싶은 유일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과 종아리는 단순히 몸의 끝부분이 아니라 생명의 출발점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온몸이 서서히 병들게 되지만 이곳이 깨어나면 뇌와 심장도 회복됩니다. 하루 단 5분 올바른 샤워만으로도 수명을 10년 늘릴 수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제 환자들에게 직접 지도했던 5분 순환 샤워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의학적 근거에 따라 순서, 물의 온도, 세정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하여 혈류를 되살리고 다리를 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하는 샤워를 몸의 기능 회복 시간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정 방법이 아니라 병원에서도 적용되는 순환 회복 과정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가 이 과정을 정확히 수행한 덕분에 부기가 줄고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하며 약물도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1단계, 따뜻한 물로 다리를 듭니다. 발과 종아리에 따뜻한 물이 고르게 흐르도록 약 1분간 유지합니다. 2단계는 단순히 피부를 깨끗이 하기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혈관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따뜻한 물의 열은 혈관벽을 이완시켜 혈액이 원활히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38셀 40도입니다. 더 뜨거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낮으면 충분한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발이 점차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면 혈관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순간부터 비로소 제대로 된 샤워가 시작됩니다.
2단계,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마사지합니다. 발바닥은 순환의 마지막이자 시작점입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이 발바닥까지 도달한 후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도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손으로 발바닥 전체를 원을 그리며 문지릅니다. 특히 발바닥 아치 중앙의 오목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합니다. 이곳에는 혈관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서 원을 그리듯 문지르면 점차 따뜻함이 느껴지고 혈류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발가락 사이도 반드시 빼놓지 마십시오. 피지와 땀이 쉽게 쌓이고 세균이 번식하기 쉽지만 무엇보다 모세혈관이 매우 촘촘히 얽혀 있는 곳입니다. 손가락이나 부드러운 솔로 꼼꼼히 문지르면 혈액이 잘 흐르고 발저림과 차가움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3단계, 종아리 안쪽을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며 아래에서 위로 혈액을 끌어올리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손바닥으로 발목에서 무릎까지 부드럽게 쓸어 올리며 각 다리마다 약 10호회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문지르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의 열과 손의 적당한 압력이 결합되면 정맥 판막이 열리고 혈액이 더 원활히 흐르기 시작합니다. 손끝으로 종아리 안쪽 뼈와 근육 경계선을 따라 눌러주면 효과가 더욱 뚜렷합니다. 혈관이 열리면 많은 사람들이 발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점차 위로, 심지어 가슴까지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순환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제 생리적 반응입니다. 4단계는 온수와 냉수를 번갈아 사용하며 마무리합니다. 뜨거운 물만 사용하면 혈관이 계속 확장되어 탄력을 금방 잃게 되므로 반드시 번갈아 자극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을 약 30초간 사용한 후 냉수로 30초간 바꾸고 이를 2번 반복합니다. 혈관이 지속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 혈관벽이 단단해지고 마치 매일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습니다. 일본 노화예방협회는 온냉 샤워를 3주만 해도 정맥류 위험이 40% 이상 감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혈관을 매일 재정비하는 운동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씻은 후에는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눌러 물기를 흡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세게 문지르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피부에 미세한 손상을 주고 모세혈관을 해칠 수 있어 잘못된 방법입니다. 수건을 살짝 대어 물기를 흡수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의 자연 보습층을 유지하면서 혈관을 더 오래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소량의 보습 크림이나 올리브 오일을 손바닥에 덜어 종아리에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는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니라 혈류를 유지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매일 5분 이 과정을 꾸준히 실천하면 매우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밤에 경련이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발이 무겁지 않으며 오래 앉아 있어도 붓는 현상이 줄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혈액순환이 개선된 결과입니다. 대한심장학회도 하루 단 5분 하체, 자극만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을 2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발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곧 심장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바로 시도하고 싶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잠시만 천천히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작지만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려는 이유는 모든 단계를 안전하면서도 최대 효과로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욕실에 들어설 때 50, 70대의 몸은 12성 30대처럼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변화는 천천히, 부드럽게 자신의 몸이 느끼는 진짜 감각을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물을 너무 뜨겁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이 뜨거울수록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혈관을 이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갑작스런 수축을 유발합니다. 노인의 경우 어지럼증, 일시적 저혈압, 넘어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온도는 약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불쾌감이나 화상을 주지 않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 하나 특히 주의할 점은 샤워 직후 서두르거나 바로 걸어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직 따뜻하고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혈액이 다리로 급속히 몰려 어지럼증이나 눈앞이 아찔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샤워 후에는 잠시 앉아 심호흡을 하며 호흡과 심박수를 안정시킨 후 천천히 일어나 움직이라고 권합니다. 다리를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통증이 느껴지거나 특정 부위가 지나치게 민감하다면 즉시 압력을 줄이십시오. 마사지는 몸에 고통을 강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몸을 편안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통증이나 욱신거림은 주의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항근고제를 복용 중이거나 원인 모를 큰 멍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리에 강한 압력을 가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매우 실용적인 주의사항은 한국의 욕실 바닥이 대체로 미끄럽다는 점입니다. 특히 추운 계절이나 수증기가 많이 맺힌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발을 굽혀 씻기 전에 손이 벽이나 세면대에 확실히 고정되어 있는지, 발이 미끄럽지 않은 바닥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한 미끄럼 방지 매트나 미끄럼 방지 슬리퍼 한 켤레만 있어도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샤워 시 안전하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낮은 의자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점은 노인의 발은 추위에 더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냉 샤워 단계에서 냉수는 너무 차갑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표는 혈관을 부드럽게 수축과 이완시키는 것이지 몸에 열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발등의 물을 잠시 흘려보아 견딜 수 있고 지나치게 차갑지 않으면 그때부터 온냉을 번갈아 진행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초 신경 손상이 심하거나 심한 정맥 기능 저하, 장기간 지속되는 발부종, 발부위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각 몸은 저마다의 건강 이력이 있으며 의사로서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과정을 완전히 안전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5분 과정을 완전히 마쳤지만 효과를 몇 배로 높이는 작은 비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발을 올바르게 씻은 후 바로 이 순간이 발이 가장 따뜻하고 혈관이 열리며 근육이 가장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단 30초만 더 투자하면 방금 얻은 효과를 2배, 심지어 3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동작들은 매우 가볍고 대부분 누구나 쉽게 수행할 수 있으며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황금 30초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욕실에서 방금 활성화된 혈류를 유지하고 연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동작은 발끝 들기입니다. 똑바로 서서 필요하면 균형을 잡기 위해 벽이나 세면대에 살짝 손을 대고 천천히 뒤꿈치를 가능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발끝 들기는 종아리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켜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밀어 올리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혈류량이 즉시 약 20%까지 증가하며
특히 발을 충분히 든 직후 수행하면 효과가 큽니다. 약 10올립-회 반복하면 충분하며 무리하거나 빠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아리가 충분히 데워진 후에는 발목 굽힘 펴기 동작으로 넘어갑니다. 겉보기에는 작은 동작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발목에는 많은 혈관과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균형 유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침대나 의자 끝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뻗고 발을 몸쪽으로 천천히 굽힌 후 다시 멀리 펴줍니다. 이 리드미컬한 동작은 발까지 내려간 혈액이 종아리로 원활히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 전문의들은 하루 약 30-40초 발목 굽힘 펴기만으로도 발바닥까지 신경신호 전달 속도가 크게 향상되어 이동 시 넘어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발목이 깨어난 후에는 발목을 가볍게 돌리며 마무리합니다.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발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며 시계 방향으로 약 10회 돌린 뒤 반대 방향으로도 반복합니다. 발목 돌리기는 발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발 주변의 작은 혈관 순환을 개선하며 아침에 느껴지는 뻣뻣함과 저림을 줄여줍니다. 제60세 이상 많은 환자분들은 매일 밤 발목을 돌리는 습관만으로도 아침에 느껴지는 관절 뻣뻣함이 크게 줄어 하루 첫 발걸음을 훨씬 가볍고 편하게 내디딜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샤워는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깨우는 의식입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단 몇 분이 여러분의 걸음걸이, 기억력, 나아가 수명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5분 과정만 듣고 많은 분들이 그 정도로 큰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고령자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씨, 78세, 현재 서울 강서구 거주. 매일 혈압약을 복용하고 공원에서 걷는 습관이 있었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다리가 점점 약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에는 발이 얼음처럼 차갑고 자주 경련이 발생해 수면이 방해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하체 혈류량이 정상인의 약 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의사들은 운동을 늘리라고 권했지만 무릎 통증 때문에 오래 걷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단 하나, 샤워 과정 요법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물로 발을 드고 발바닥과 종아리를 손으로 약 5분간 마사지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이 정도로 병이 나을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3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고 본인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발이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밤 경련이 없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 발이 가볍고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재검사 결과 하체 순환이 약 30% 개선되고 혈관 탄력도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모두 올바른 샤워 습관 덕분이며 무거운 운동이나 약물 없이 이루어진 변화였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발을 마사지하고 자극하면 피부 아래 모세혈관과 림프계가 열리면서 혈류가 증가합니다. 이때 산소와 영양분이 뇌로 더 많이 전달되고 노폐물 배출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러한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현저히 개선되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팀은 70세 이상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체를 따뜻한 물로 자극하고 마찰하는 샤워를 8주간 실시한 결과 뇌로 가는 혈류가 평균 1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면 기억력이 개선되고 집중력이 좋아지며 균형 유지 능력도 안정됩니다. 다시 말해, 매일 샤워할 때 발을 깨끗이 씻고 마사지하는 습관은
뇌를 깨우는 과정인 셈입니다. 중요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샤워 시 발을 제대로 씻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에서 멀어지고 대충 물만 흐르는 사람은 병상으로 가까워집니다. 다소 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로 그만큼 중요합니다. 뇌졸중이나 치매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질병이 아니라 수년간 쌓인 작은 혈류 정체의 결과이며 어느 날 갑자기 발현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혈류 정체는 바로 발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효과는 낙상 예방입니다. 논영이 균형 유지 능력은 뇌와 발의 조화로운 협응에 달려 있습니다. 발 감각이 저하되면 쉽게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발을 씻고 손으로 자극하면 피부 감각 수용체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신경 훈련으로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대한재활의학회 연구 결과 매일 발을 마사지하고 자극한 고령자 그룹은 8주 만에 균형 유지 능력이 22%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일 발을 씻는 습관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매우 효과적인 낙상 예방 운동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발의 혈류가 개선되면 심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심장이 안정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뇌 혈류가 잘 흐르면 치매, 뇌졸중,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매일 5분간의 샤워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종합 건강관리 과정으로 심장과 뇌를 동시에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10년 후 매일 발과 종아리를 깨끗이 씻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은 요양원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고 다른 한쪽은 100세가 되어도 자신의 발로 장을 보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비싼 건강보조식품이나 장기간 병원 치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의 샤워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제가 왜 매일 샤워하고 발을 관리하는 일을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닌 장기적인 건강관리 방법으로 보는지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나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노년을 강하게 맞이할지, 약하게 맞이할지, 주도적으로 살지, 의존적으로 살지는 매일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발은 말을 하지 않지만 노화 신호를 가장 먼저 보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발을 올바르게 관리하면 우리는 노화 과정을 스스로 늦추거나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샤워할 때 몇 분만 더 투자하여 발의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을 더 피곤하게 만들지 않고 약값도 들지 않으며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지만 앞으로 수년간 스스로 걷는 능력, 맑은 정신, 안정된 심박을 유지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작은 투자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저는 많은 환자를 만났고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병이 심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내용을 공유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미래에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밤 자신의 욕실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발을 돌보는 것은 앞으로의 인생 전체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평안하며 자신의 발로 안정적으로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현재 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어떤 관리 방법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공유는 제가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고 매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저와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도 잊지 마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